회사원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게 쉬우면은 이 세상은 이상한 세상인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겠죠. 다들 회사원만 하고 있지 누가 리스크를 안 나가면서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회사원 하고 있겠죠. 이 부자가 되는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를 많이 안아야지 리턴도 많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 근로자라는 것은 투자 없이 안정된 월급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쏟고 하루에 8시간씩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시간을 쓰는 것뿐이지 내가 그 회사에 어떤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회사가 뭔가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를 떠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잃을 거 없이 안정된 월급을 받죠. 회사가 적자가 나도 나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노 리스크 라고 생각하면은 근로자는 리스크가 없고 나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 기본적인 리스크와 낮은 소득을 맞바꾼 것이 이 회사원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장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나는 사장이 사장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도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창업을 해가지고 저 사장처럼 더 잘하면 돼. 사장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면은 창업해가지고 사장을 망하게 하고 내가 그 사장의 자리를 꿰차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왠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직원들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창업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만만한 건 없고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또 걸어야 되고 이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자, 그러면은 이런 회사원이 사실은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업가의 길로 가는 것과 이 투자자의 길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잘 되면 창업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이 회사원은 사실 리스크가 없는 일이죠. 그냥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거기 때문에 일을 좀 못한다고 월급을 깎지는 않습니다. 일을 못해도 내가 화장실에 가서 딴짓을 해도 월급은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나는 일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을 해도 월급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부업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면서 뭔가 그 창업으로 확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퇴근하고 부업을 하고 뭔가 주말에도 남들이 쉴 때 또 부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만의 사업체를 조그맣게 차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업을 계속 키워나가서 어떻게까지 키워나가죠? 이 부업이 주업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부업이 주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업인 회사를 다니기가 도저히 이제 힘들어질 때까지 버거워질 때까지 계속 키워나가서 결국 창업가의 길로 사업가의 길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부업이 월급을 넘을 때까지 몸을 계속 갈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퇴근 이후 주말 할 거 없이 계속 뭔가 부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피곤해 있죠. 그리고 몸을 막 갈아 넣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빡센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여가 시간 같은 거는 사치죠. 사치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워라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이 정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소중하게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지방 생활을 하면서 주 6일을 일했는데 주말에 하루 쉬고 그러면서도 7년을 다녔습니다. 7년을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길을 갔는데 투자자는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투자금이 곧 사업 자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는 부업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듯이 투자자는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투자자의 길을 가나 사업가의 길을 가나 결국에 길은 한 개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는 거죠. 둘은 하나의 길로 만난다. 이 퇴근 이후에 부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퇴근 이후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말엔 뭐 하죠? 주말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러 가고 투자 공부를 하고 부동산 하는 분들은 임장하러 가고 아니면 투자 공부를 하고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막 조사를 하죠. 뭐 주식하는 분들은 뭐 하죠? 이제 주중에 투자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퇴근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뭐 미국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뭐 주중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회사를 다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거를 다 투자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몸을 갈아넣죠. 투자가 내 연봉을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오죠?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무의미해질 때까지 이 자산이나 아니면 소득이 커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거나 다른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여가 시간 따위는 사치로 생각합니다. 이 처음에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업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개인의 여가 시간 같은 거 갖지 않고 투자에 올인을 합니다.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생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가족들의 희생을 좀 바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들도 챙겨가면서 아니면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면 아무래도 워낙 좀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혼자 더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그냥 혼자 하면서 그냥 갑니다. 주변에서 못 도와주면 혼자 하는 거죠. 자, 두 길 모두 회사를 다니는 것이 기반이 됩니다. 이 회사원은 회사를 다니는 게 기반이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려고 해요. 퇴사를 하고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퇴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왠지 올인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선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간단한 거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회사가 싫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싫어. 그러니까 이 핑계 삼아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같은 말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를 다니는 8시간, 10시간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어떤 다음 부업이나 투자에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그만둔다고 열심히 살지 않고요.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더 늘어지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요. 잠을 더 자고요. 뭔가 놀러 가고요. 여행을 가려고 하고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보상 심리로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늘어나요. 회사 갔으면은 일하느라 안 해도 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점점 쓰게 되고요.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내가 왜 그만뒀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뭔가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여줘야 될 것도 점점 커질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방을 노리게 되고 대박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급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시급이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시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알바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시급이 너무 낮아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쓰는 시간, 뭐 8시간, 10시간 이게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고 차라리 뭐 야간 알바를 하거나 다른 거 투잡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막 16시간 야근까지 하면서 막 주말까지 막 하면서 거의 뭐 회사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업무가 과중한 분들은 뭐 그만두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회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거기서 할 일은 하시고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 내 개인 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 그 시간에 부업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을 챙겨갈 수 있다. 이 내가 딱 그만두고 올인해야지만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원이 부자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거 이걸 포기하면 됩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절대 하루 종일 뭐 주 7일 365일 절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요. 잠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워라밸, 어떤 밸런스를 챙기려고 하는 거를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다시 회사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일 뿐이지 그 시간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를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거든요. 이건 정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똑같은 자원입니다. 근데 이 24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가계부를 쓸 게 아니라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낭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보다 인터넷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이고 의미 없는 카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예능 같은 걸 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길을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내 소중한 24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때려치고 좋은 아이템 없냐? 나 이 회사 당장 그만둔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 회사라는 곳 당연히 좋죠. 나한테 생활비도 주고 나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곳인데, 이 회사가 아닌 나에게, 진짜 나에게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